이제 수열부터는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순서대로 써있는 숫자들을 우리가 수열이다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래서 수열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여기 칠판에다가 아무 숫자나 한번 적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 3, 여기는 뭐 7, 여기는 뭐 11, 그 다음에 여기는 15 이렇게 적으면 그 다음 숫자 뭔지 혹시 자 약간 IQ 테스트 비슷하죠? 자 그 다음 숫자 뭘까요? 그 다음 숫자가 19라고 하는 거 다들 동의하나요? 그럼 니는 벌써 수열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수열입니다.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순서? 뭐 점점 커져야 된다 그런 거.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4, 8 그 다음 뭘까요? 여기서 막힌다고? 마이너스 16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봐봐라. 내가 여기다가 빈칸 뚫어놨는데 이 빈칸이 뭐일지를 너네가 다 예측이 가능했지. 그치? 그 이미 너네들은 수열을 할 줄 아는 거야. 이미 할 줄 알아요. 축하합니다. 수열 다 배웠습니다. 다 배운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써있는 것을 수열이다라고 하고 그 각각의 수들을 항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항들의 이름을 붙여서 제일 처음 써있는 숫자를 첫째 항, 두 번째 써있는 숫자를 둘째 항, 세 번째 숫자는 셋째 항이라고 부르거나 뭐 1항, 2항, 3항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쓸 때 첫째 항을 A1이라고 보통 씁니다. A1이라고 쓰거나 또는 A라고 그냥 쓰기도 해요. 그냥 A라고 쓰기도 하고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넷째 항은 A4 너네가 찾은 건 A5겠지. 맞니?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뭘까요? 이런 식으로 쓴대. 첫째 항은 A1, 두 번째 항은 A2, 세 번째 항은 A3, 네 번째 항은 A4, 다섯 번째 항은 A5. 그럼 n번째 항은 AN이겠죠. n번째 항. 그죠? 그래서 이 n번째 항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눈여겨보세요. 이 녀석이 앞으로 여러분들을 골치 아프게 할 녀석이라면 저 녀석이 좀 골치 아프게 할 녀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게 n번째 항 또는 제-n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n항이 무엇인지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반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수학에서 일반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앞에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언제서 사용했었죠? 보통? 함수에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1차 함수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y는 mx 플러스 n, y는 ax 플러스 b,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것들이 이제 둘 다 1차 함수를 뜻해요. 둘 다 1차 함수를 뜻하는데 위에 있는 걸 1차 함수의 무슨 형이라고 불렀죠? 이거를 표준형 아래 거를 일반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이라는 단어를 이미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거고 2차 함수 가볼게요. 2차 함수 2차 함수도 y는 a에 x-p의 제곱 플러스 q꼴로 표현이 되는 2차 함수가 있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표현되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위에 걸 뭐라고 불렀죠? 예, 이걸 표준형, 아래 거를 일반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표준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 속에 있는 특정 위치에 있는 숫자들을 이용을 해서 요 숫자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임의로 바꿔준 것을 표준형이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일반형으로 가장 처음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요 일반형이다. 수학에서 이 일반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은 뭐냐면 미지수 자리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식을 일반형이라고 불렀어요. 함수에서. 그죠? 이것을 일반형. 일반이라고 하는 건 수학에서는 보통 미지수 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무언가를 만들어질 수 있는 식을 가지고 일반이라는 단어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 항이라는 게 있는데 요 일반 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무엇이냐? 어떤 수열 이렇게 A1 첫째 항, A2 둘째 항, A3 셋째 항 이렇게 해서 n번째 항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뒤로도 물론 더 있습니다. 무한히 있어요. 무한히. 그랬을 때 이 n번째 표현되어 있는 이 n번째 항 AN을 우리가 일반항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항이 AN의 수열을 간단히 이렇게 중괄호 속에 AN과 같이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예를 볼게요. 2, 4, 6, 8 이렇게 가는 수열은요. 여러분들이 n번째의 숫자가 2 곱하기 n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데 무리가 없죠. 맞나요? 첫째 항이 2 곱하기 1, 둘째 항이 2 곱하기 2, 셋째 항이 2 곱하기 3, 넷째 항이 2 곱하기 4니까 n번째 항은 2 곱하기 n일 겁니다. 이때 이 2n이다라고 하는 이 n번째 항을 an이다라고 부르고 이 an은 2n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 그때 이렇게 중괄호 2n을 적으면 2n 수열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선생님이 여기 아까 뭐 적었었더라? 3, 7, 11, 15 이렇게 적었었죠.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숫자가 19라고 하는 걸 찾아냈죠. 그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일반항을 찾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반항이라 하면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3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7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11이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15가 나오는 수거든요. 어떻게 만들면 될까? 자, 여기는 요 3이 4 곱하기 1 빼기 1입니다. 7이 4 곱하기 2 빼기 1이죠. 11이 4 곱하기 3 빼기 1이죠. 15가 4 곱하기 4 빼기 1입니다. 그러면 n번째는 4 곱하기 n 빼기 1이겠죠. 그래서 내가 아까 저기다가 막 적은 저 수열의 일반항은 4n-1입니다.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 3, 2를 집어넣으면 7, 3을 집어넣으면 11, 4를 집어넣으면 15, 5를 집어넣으면 19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일반항을 찾아주는 거를 가장 처음에 지금 요 밑에 있는 문제에서 연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이제 이 일반항을 설명할 때 함수를 설명했잖아요. 함수. 함수에서는 f2도 물론 존재하지만 f-2분의 1이라든지 f3.7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존재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 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기 때문이죠.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x자리에 2, -2분의 1, 3.7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니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수열은, 이 나열되어 있는 수는 -2분의 1번째 항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3.7번째 항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항 AN의 이 n에는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자연수 뿐입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그 전에 풀던 함수보다 더 쉬워졌어요. 그 전에 풀던 함수는 모든 실수가 들어가는 함수였는데 AN도 어떻게 보면 함수거든요. n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니까 n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면서 그 함수값이 나오는 건데 n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정의역이 오직 자연수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쉬운 함수예요. 너네가 기존에 알던 함수보다 더 쉬운 함수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902번부터 906번까지는 뭐 규칙을 찾아서 숫자 쓰는 거니까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이 심심할 때 똥 싸면서 해보시고 907번 볼까요? AN이 n-1이래요. 자, 일반항이 n-1인데 첫째 항과 둘째 항, 셋째 항을 구하래요. 첫째 항은 0, 둘째 항은 1, 셋째 항은 2죠. 그냥 n자리에 1, 2, 3 집어넣으면 끝나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그죠? 이렇게 쉬울 수가. 그 다음에 910번 볼게요. 910번 AN이 10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래요.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셋째 항 찾으래요. 첫째 항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되고 둘째 항은 n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되고 셋째 항은 n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되죠. 쉽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셔서 912번 볼게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의 일반항을 추측하래요. 그 n번째 항을 추측하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a에는 뭐가 될까요? n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913번 볼게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이 있대요. 이 녀석도 우리가 일반항을 한번 추측해 보래요. 자, 지금처럼 얘가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 1 곱하기 2가 2고 2 곱하기 3이 6이고 3 곱하기 4가 12인 걸 몰라서 이렇게 낸 거 아닐 거 아니야.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죠? 앞에 거 따로 볼게요. 첫째 항이 1, 둘째 항이 2, 셋째 항이 3, 넷째 항이 4. 뒤에 거 따로 볼게요. 첫째 항이 2, 둘째 항이 3, 셋째 항이 4, 넷째 항이 5. 그치?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n 곱하기 n 더하기 1겠다. 그쵸?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찾아줄 수가 있겠고, 914번 보시면 10, 100, 1000, 만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그럼 얘는 뭐겠냐? 이거는 10의 거듭제곱이니까 a에는 10의 n제곱이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915번 볼게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건데, 은근히 이거 못 찾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뭘까요? 1의 n제곱?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겠죠. 자, 916번 볼게요.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7분의 1, 9분의 1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는 분자는 항상 1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항 AN의 분자는 항상 1일 건데, 분모가 뭘까요? 분모 1, 3, 5, 7, 9가 되는 숫자들. 1, 3, 5, 7, 9 2n 그렇지. 빼기 1 분의 1 이게 바로 일반항 AN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 2, 4, 6, 8 이렇게 짝수항들의 일반항은 2n이겠죠. 1, 3, 5, 7, 9 이렇게 홀수긴 홀수인데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일반항은 2n-1일 겁니다. 근데 3, 5, 7, 9, 11 이렇게 홀수긴 홀수인데 3부터 시작하는 홀수는 2n 플러스 1이겠죠. 많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놓고라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반항을 한 5문제 정도 구해봤는데, 일반항을 구하면서 이거를 생으로 이제 찾아내려니 너무 힘들었어. 그치? 그래서 어떤 특정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자, 봐봐. 수열이다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이만큼 있다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줄게요. 세상에 존재하는 수열들이 이만큼 있다면, 그 중에 지금 요번 단원명이 등차 수열이고, 다음 단원의 단원명이 등비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처음에 많이 착각해요. 수열은 등차 아니면 등비만 있는 줄 알아.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 두 가지만 있는 줄 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수열이랑 카테고리가 이만큼 있으면 등차 수열 이만큼 있는 거고 등비 수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그 다른 수열들이 여기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는 거일 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열심히 문제를 풀고 온 912번부터 916번까지 중에서 슬픈 얘기지만 이 5문제 중에 등차 수열은 없습니다. 등비 수열은 있네요. 요거 하나. 여기 있네요. 둘. 자, 등비 수열은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 3개는 뭐냐?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뭐를 착각하지 말라? 우리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중점적으로 배우는 건 사실이야.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에 힘을 빡 주고 배운다고. 근데 수열에는 등차 말고 등비 말고 다른 수열들도 있다. 알겠지? 다른 수열들은 얘처럼 너네가 앞에서 풀었던 것처럼 이렇게 일반항을 다른 수열들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질문 하면 내가 힘이 쪽 빠져. 너네가 나한테 이런 거 들고 와서 선생님 얘 등차예요 등비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힘이 쪽 빠진다고. 등차 등비 말고 다른 것들도 있다고.
알겠죠? 그건 꼭 명심하세요. 자, 그렇다면 어떤 수열 중에서 어떤 특정 형태를 가진 아주 특별한 수열인 첫 번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등차 수열이란 이게 한자어예요. 같은 차이를 가진 수열. 그러니까 차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장부터 일정한 수를 더하여서 만든 수열. 근데 그 일정한 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책에는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만든 수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등차 수열 아무거나 적어봐라 그러면 2, 4, 6, 8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요건 뭐 너무 적이니까 2, 5, 8, 11, 14 이런 수들은 등차 수열인 겁니다. 또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도 등차 수열인 거예요. 지금 위에 거는 계속 몇씩 더해주고 있죠? 계속 몇씩 더하고 있어요? 3씩 더하고 있죠? 3씩. 아래 거는 계속 몇씩 더하고 있죠? 마이너스 3씩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똑같은 숫자를 계속 더하면서 만들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계속 더하는 일정한 수의 이름이 공차예요. 공차. 그리고 공차는 보통 소문자 D를 사용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등차 수열의 공차는 3이고 두 번째 등차 수열의 공차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공차 하니까 생각나는 선생님 대전에 있을 때 있잖아. 공차가 이제 막 처음 생겼을 때 그 커피 가게 있잖아요. 처음 생겼을 때 선생님이 공차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여자애들이 막 쓸데없는 말 하면서 선생님 공차 사주세요 이러셨는데 그때 생각나네요. 어쨌든 간에 그걸 공차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만드는가?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이겁니다. 첫째 항이 A, 공차가 D라고 했을 때 일반항을 공식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너네가 일반항 문제 5문제를 풀고 왔는데 그거는 이제 공식대로 풀지 않았어요. 근데 등차 수열은 너무나 자주 나오고 특별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일반항을 만드는 공식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 공식이 존재하는 여기 공식 저 위에다 올려놓고 증명합니다. 자, 여기 첫째 항을 A라고 할게요. 두 번째 항은 여기서 공차를 한 번 더해서 A 더하기 D죠. 세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를 한 번 더 더해서 A 더하기 2D입니다. 이게 첫째 항, 이게 둘째 항, 이게 셋째 항. 자, 네 번째 항까지만 쓸게요. 네 번째 항은 여기서 공차를 한 번 더 더해야 되니까 A 더하기 3D가 되겠지. 됐네,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에 있을지 모를 n번째 항을 AN이라고 쓰고 이 녀석을 일반항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AN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전에 있던 것에서 규칙을 우리가 발견하면 됩니다. 여기가 2인데 여기가 1이었어요. 여기가 항넘버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3인데 여기가 2였습니다. 여기가 4인데 여기가 3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항넘버보다 1 작은 게 D의 개수예요. 그러면 여기 항넘버가 n이면 이곳에서의 D의 개수는 n-1이겠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n-1이다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나옵니다. 그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죠. 됐나요? 그래서 요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꼭 하세요. 이것을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첫째 항이 1,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물론 이거를 1,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5, 그 다음은 7 이렇게 써서 그러면 얘는 2n-1이구나 라고 찾아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공식에다 집어넣어서 1 더하기 n-1 곱하기 d 해서 2n-1입니다 라고 찾아도 똑같은 게 나온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 이 일반항이 뭐라 그랬죠? n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둘째 항이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셋째 항, 4를 집어넣으면 넷째 항이 나오는 함수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수를 쭉 나열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공식으로서 찾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내려가시면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을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많이 이제 잘못 부르는 게 등차 중앙이라고 불러요. 등차 중앙. 이게 왜 그러냐면 성질이 좀 비슷해서 그렇거든요. 중앙은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잖아요. 중항도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에 가운데에 있는 항의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첫째 항, 이게 숫자 A, B, C가 이렇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B다라고 하는 녀석은 A 더하기 C를 나누기 2 한 것과 같다라는, 이 가운데에 있는 B는 양쪽 옆에 있는 A 더하기 C를 나누기 2 한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게 이제 중앙과 의미가 비슷해서 아이들이 중앙이라고들 많이 착각을 해서 쓰는데, 혹시나 서술형에다 그런 멘트 적으면 또 감점이기 때문에 중항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왜 그러는지 보여주면은, 가운데가 B면 이건 A한테서 공차를 한 번 더해서 만든 걸 거 아니야. 그죠? 반대로 생각하면 B에서 공차를 빼면 A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B에다 공차를 한 번 더하면 C가 되겠네요. 그러면 B는 A 더하기 C는 요거 더하기 요거로 해주면 B 빼기 D 더하기 B 더하기 D 나누기 2로 해주면 D, D 지워지면서 성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차 중앙의 성질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개념 노트에 보시면 여러분들은 지금 등차 수열만 배웠으니까 어떤 수열 일반항을 뭐 예를 들면 3n-2라 하자 라고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문제가 있으면 당장에는 니네가 배운 게 등차 수열 뿐이니까 당연히 얘는 등차 수열이겠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중학생 때부터 항상 하는 말이 지금은 니네가 배운 게 이것뿐이지만 뒤에 가서 등비 수열도 배울 거고 뭐 개차 수열도 배울 거고 뭐 몇 급수도 배울 거고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울 건데 이게 다 안 배우는 것들 아닙니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여러 가지 수열들을 배울 건데 너네가 배우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수열 중에 시험지에 있는 이 일반항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n자리의 숫자를 넣어가면서 눈치채는 게 아니라 식을 보자마자 알면 더 효율적이겠죠. 그죠? 보자마자 알면.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전개하면 얘를 a 더하기 n-1의 d를 전개하면 d 곱하기 n 더하기 a-bd가 되는데 이때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니까 p 더하기 pn 더하기 q꼴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녀석은 n에 대한 1차식이라는 거죠. n에 대한 1차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지에서 어떤 수열 AN의 일반항을 뭐뭐라 하자라고 했는데 그 뭐뭐가 n에 대한 1차식이면 그냥 딱 보자마자 아 이건 등차 수열 얘기구나 라고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그때 이 n 앞에 있는 숫자가 공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라 하자라고 시작하는 문제가 있으면 딱 이걸 딱 보면은 이거 등차 수열이군. 등차 수열이군. 이거랑 등차 수열이군.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차 D는 3이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n은 1차식이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n 앞에 숫자가 3이니까 공차는 3이구나. 이거를 바로 생각할 수 없다면 이 개념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몰라서 바로 생각할 수 없다면 n자리의 숫자를 1, 2, 3, 4, 5, 6, 7, 8 넣어가면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낭비고 너무 저기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바로 알 수 있으면 시간을 훨씬 더 아낄 수가 있죠.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연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새 자연수 이러면 여기를 x, 여기를 x-1, x 더하기 1이라고 놓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새 수로 시작하는 문제가 있으면 가운데를 a, 왼쪽을 a 빼기 d, 오른쪽을 a 더하기 d로 놓는 것이 편리하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여기 증명해 줄 때 설명했던 방법이죠. 그쵸?
이렇게 하면 편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일반항까지만 보이게 이렇게 밀어놓고, 자, 문제 봅시다. 917번. 1, 2, 3, 4, 5. 야, 이거 좀 에반데? 일반항은 그냥 n이죠. 요런 거는 굳이 뭐 등차 수열 사용하지 않아도 a가 1이고 d가 1이다라는 거 이용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도 요거 지금부터 사용하는 건데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도 되지만 뭐 이거는 좀 에바잖아요. 그냥 a는 n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18번. 자, 14, 12, 18, 6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감이 잘 안 잡혀요. 딱 보자마자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첫째 항이 14고 공차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찾아주고 일반항 공식에다가 넣어보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n 플러스 16이다 라고 찾아주면 되고요. 실제로 n에다가 1 집어넣어봐 14 나오고요. n에다 2 집어넣어봐 12 나오고 3 집어넣으면 10 나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항인 거죠.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번 뭐 이거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버려. 그 다음에 이제 923번. 자, 첫째 항이 2고 공차가 3인 수열을,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919번이나 918번처럼 저렇게 숫자를 쫙 적어주고 이거의 일반항을 찾아라고 하는 문제는 많이 없을 거예요. 지금 이 923번처럼 첫째 항은 뭐고 둘째 항은 뭐야, 공차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수를 쫙 나열해주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요소의 힌트를 주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항 AN을 2 더하기 n-1의 3이다. 3n-1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것들이야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다가 숫자 넣어, 그 첫째 항이랑 공차 찾으셔가지고,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다 풀리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보자. 오, 저 재밌어 보인다. 929번 맨 마지막에 있는 거 볼게요. 자, 로그 3, 로그 x, 로그 243이래요.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대요. 그러면 우리가 등차 중항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 x는 2분의 로그 3 더하기 로그 243이다가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2분의 로그, 자, 3 곱하기 243, 3의 5제곱인가요? 아닌가? 6제곱이네요, 6제곱. 그죠? 근데 이 녀석이 2분의 1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로그의 개수는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니까 로그 3의 세제곱이다가 됩니다. 3의 6제곱에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3의 세제곱. 그래서 x는 3의 세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처럼 이제 수열에 로그 섞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심한 경우에는 삼각함수까지 섞어서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왜냐면 수열 자체가 너무 쉬워요. 수열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항들을 어렵게 주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아무 등차 수열이나 한번 적어볼게요. 3, 5, 이거 너무 에반데? 3, 7, 11. 맨날 내가 예를 든다고 해봤자 다 똑같은 숫자들이야. 아까부터 계속 이거 숫자 들고 있잖아요. 그죠? 3, 7, 11, 15, 19. 자, 이렇게 가는 거. 우리 이제 이거 일반항 만들 수 있죠? 그죠?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4니까, 일반항은 3 더하기 n-1 곱하기 4 해서 4n-1이다라고 일반항을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우리 이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얘가 첫째 항이고 얘가 둘째 항이고 이렇게 갈 건데, 그때 100번째 항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 일반항 자리에다가 10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399다 라고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쵸? 야, 이게 이러면 진짜 수열 다 배운 거라니까. 얘네들은 이제 다 배운 거야. 끝난 거야. 수열 앞으로 4개 단원 남은 거 다 배운 거예요. 근데
하나 더 남았어. 하나. 근데 내가 거기서 이렇게 니네가 야 100번장이 뭐야? 그 399요? 하는데 내가 이렇게 씩 웃으면서 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거 구해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 새끼가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한 걸 구하는 법을 지금 배울 겁니다. 알겠죠? 자, 공식이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암기.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지금부터 저걸 증명하도록 할게요. 다 더한 게 얼마가 될지. 자, 첫째 항부터 이제 증명은 좀 넓은 곳에서 할게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셋째 항, n-2번째 항, n-1번째 항, n번째 항, 이렇게. 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더한 것을 이제 지금부터 왜 저 공식이 나오는지를 증명하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첫째 항을 보통 이제 밑에 있는 항 넘버를 생략하고 A라고 적기도 한다 그랬죠. 첫째 항은 A, 둘째 항에 A 더하기 D, 셋째 항에 A 더하기 2D라고 적고요. 자, 마지막 n번째 항이 원래 n번째 항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에 의하면 A 더하기 n-1D인데요. 우리가 이걸 그냥 L이라고 적을게요. 그리고 그 앞의 항은 여기서 공차를 한번 뺀 거니까 L 빼기 D, 그 앞의 항은 여기서 공차 한번 더 뺀 거니까 L 빼기 2D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걸 다 더한 걸 S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자, 내가 이거를 맨 앞에서부터 맨 뒤에까지 이게 줄이라고 생각해 보고요. 줄의 양끝을 잡고 반대로 적을게요. 알겠죠? L, L 빼기 D, L 빼기 2D, A 더하기 D, 2D, A 더하기 D, A. 그리고 이거를 연립합니다. 더해.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면 2S. 우변은요, 이렇게 더해지니까 A 더하기 L. 이렇게 더해질 때 여기 DD가 지워지죠? 다시 A 더하기 L. 이렇게 더해질 때 또 DD가 지워지면서 다시 A 더하기 L. 그 뒤에도 계속 A 더하기 L, A 더하기 L, A 더하기 L이 생깁니다. D가 계속 지워지니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더하기 L이라는 저 괄호가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 여기가 지금 첫째 항 라인에서 n번째 항 라인까지 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첫째 항 라인에서 A 더하기 L, 둘째 항 라인에서 A 더하기 L, 셋째 항 라인에서 A 더하기 L, n번째 라인에서도 A 더하기 L이 생겼기 때문에 A 더하기 L이 몇 묶음 생겨요? n 묶음 생기죠? 그래서 ES는 n 곱하기 A 더하기 L. 됐나요? 양변 2로 나눌게요. S는 2분의 n 곱하기 A 더하기 L.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내가 n번째 항까지 더하고자 했을 때 그 n번째 항을 L이라고 실제로 눈으로 알고 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 이거는 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라고 이렇게 적기는 하는데 보통 그냥 공차를 모를 때라고 하죠. 공차를 모를 때. 왜냐면 식속에 공차가 없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n번째 항을 L이라고 적기는 했지만 사실 n번째 항은 얘기 때문에 L 자리에 얘를 대신 적어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 L 자리에다가 A 더하기 n-1D를 넣어주면 2분의 n 곱하기, 자, 요 L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데 앞에 A가 하나 있죠? 2A 플러스 n-1D가 만들어지고, 맞나요? 이게 요 두 번째 공식입니다. 이거는 공차를 알 때.
공차를 알 때. 그래서 이 두 번째 공식이 마치 니네 근해 공식도 일반 근해 공식과 짝수 근해 공식이 있을 때 그거 사용하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등차 수열의 마지막 항을 알 때, n번째 항을 알 때 또는 공차를 알 때 푸는 방법이 둘 중에 뭘 쓰느냐가 이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암기를 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n번째 항까지 더할 때 공식이 이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 이 밑에 이제 사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용은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밑에 문제 풀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시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표시를 해 놓으시고, 이거는 지금 등차 수열에서 소개가 되고 있긴 하지만 등차 수열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수열에 다 포함되는 얘기예요. 알겠죠? 등차 수열 한정이 아니야. 모든 수열에서 다 이제 얘기가 되는 건데,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일반항을, 요거 마지막 다시 요거 하나 정리할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에서 내가 요거 이 부분에서 n에 대한 1차식을 받으면은 그 a에는 등차 수열의 합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었고요. 그죠? 근데 이제 뒷페이지에서도 똑같은 얘기거든요. 문제에서 sn을 뭐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라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에서 요 식 자체를 보고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인지 등비 수열의 합인지 뭐 다른 수열의 합인지를 식 자체를 보고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여기 SN 두 번째 식을 보시면 괄호 밖에 n이 있고 괄호 속에 n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전개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2차식. 그죠? 그래서 n에 대한 2차식의 형태에서는 이제 요 녀석이 이거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눈치를 채야 된다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구나. 그게 이제 여기 이 개념 노트에 조그맣게 정리가 되어 있죠. SN을 이렇게 받았을 때 C가 0이면 등차 수열이고 C가 0이 아니면 등차 수열,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고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n에 대한 2차식일 때에 이제 구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 관계 이제 진짜 볼게요. 자, 요 녀석이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라고 했을 때 A1은 S1과 같다. 요걸 이제 직관적으로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이해가 안 되는 친구가 있나 한번 볼게요. 첫째 항은 첫째 항까지의 합과 같다 는 거거든요. 그쵸? SN이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요. 그죠?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은 그 수열의 첫 번째 항까지의 합과 같다. 직관적으로 이해 안 되는 친구 있나요? 없죠? 그죠? 수열을 첫 번째 항만 더한 건 첫째 항과 같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AN이 SN-SN-1과 같다. 저것도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줄 거고, 그때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조건입니다.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요거.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수열 이제 SN을 받아요. SN을 받고 그 SN으로부터 일반항 AN을 역으로 찾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받고 그 일반항에서 수열의 합을 찾는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수열의 합을 받고 그 수열의 합으로부터 일반항을 찾아주는 과정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을 A1, 둘째 항을 A2, 셋째 항을 A3, 넷째 항을 A4, n번째 항을 AN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 더한 것을 SN이라고 하죠. n번째 항까지의 합. 약속했잖아. 그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 근데 Sn-1은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겠다는 거냐면 Sn-1은 n-1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거거든. 그쵸? 그럼 이걸 빼잖아? 다 지워지고 AN. 자, 이렇게 해서 SN-SN-1이 AN이다가 나와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어떤 수열이 있는데 다섯 번째 S5는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거야. 그치?
야,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거에서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다 더한 걸 빼면 뭐가 남겠어? 상식적으로 다섯 번째 항만 남겠지. 맞나요? 어떤 수열을 5개에서 4개를 뺐으면 다섯 번째 것만 남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붙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보면 S1 빼기 S0은 A1이다가 되거든요. 근데 이 S0이다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n자리에는 자연수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S0, 0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S0은 아무것도 안 더하겠다는 거니까 0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알겠죠? 0번째 항까지 더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식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저거는 2부터 성립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찾은 일반항 AN은 2부터 성립하는 AN이에요. 근데 저 2부터 성립하는 AN을 수열은 1부터 성립하는 AN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1부터 성립하는 AN을 찾기 위해서 자, 문제에서 준 SN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문제에서 준 SN에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서 S1을 찾아. 세모라고 나온다 치자. 그리고 너네가 찾은 AN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너네가 찾은 AN에 n자리에 1을 대입을 해서 A1을 찾아. 그리고 이 두 개가 만약에 같으면 n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고, 알겠습니까? 같으면 어차피 니네가 찾은 거랑 문제에서 준 거랑 같으니까, 그러니까 1부터 성립해요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르면 진짜 첫째 항은 S1을 갖다 써야 돼요. 니네가 찾은 거 말고. 알겠습니까? 왜냐면 니네가 찾은 거는 2부터 성립하는 식이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다르면 진짜 첫째 항은 S1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을지 다를지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SN이 2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상수항이 없으면 첫째 항부터, 상수항이 있으면 둘째 항부터,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몇 문제 풀어보고 수업 마무리 지어야겠네. 자, 930번 볼게요. 930번. 첫째 항이 1이고 15번째 항이 5인데 근데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면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은 S15거든요. S15는 2분의, 자, 첫째 항과 끝항을 알고 있으니까 위에 있는 공식 써주면 됩니다. 15 곱하기 1 더하기 5. 알겠어요? 45.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요?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931번. 첫째 항이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인데 15번째 항까지 더하랬으니까 n은 15인 거야. 그러면 S15는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1 곱하기 d.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60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밑에 있는 938번, 939번까지 하고 끝냅시다. 자, 938번에 SN이 n제곱 마이너스 2n이래요. 일반항 찾으래요. 일반항 AN은 SN 빼기 SN-1입니다. SN-1은 요 n자리에 n-1이 들어간 거니까 n- 이거 함수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대입해주는 거라 그랬어요. fx처럼. 그래서 전개해주면은 n제곱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2n에서 이걸 뺄 거야.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4n 빼기 2. 그러면 2n 빼기 2. 뭐야. 왜 3이야?
아이씨, 내가 잘못했니? 아, 여기 괄호를 왜 여기다 쳤어? 2하고 괄호를 이렇게 쳐야죠. 그럼 다시, 자, 요거 전개해 주시면은 n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3 이렇게 되고,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4n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 n제곱 지워지면서 2n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위에 적혀있는 개념 노트 두 번째 적혀있는 것에서 이 SN이 상수항이 없으니까 이거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라고 외웠으면 여기서 끝나. 알겠지? 근데 그걸 만약에 안 외웠으면 S1 찾아,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A1 찾아, 여기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같아. 같으니까 n은 1이라고 해야 돼. 알겠죠? 요 과정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수정이 됐으면, 2가 아니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수정이 됐으면, 그러면은 저거는 생략 가능. 안 적어도 돼. 알겠죠? 그 다음에 939번 보시면, 다시 sn이 2n 제곱 더하기 n이래. 미리 구해놓고 갈까? 어차피 일반항 찾을 거니까 sn-는 2 곱하기 n-1의 제곱 더하기 n-1이고, 2n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n 플러스 2 플러스 1 이겠네. sn-1은. 그러면 일반항 a에는 sn 빼기 sn-1이니까 2n 제곱 더하기 n 빼기 2n 제곱 더하기 2n 빼기 1이고, 그러면 3n 빼기 1이다. 여기도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이거는 그냥 병적으로 따라 붙어야 돼. 알겠어? 저거 실수한다. 선생님이 저거 실수한 친구들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너네 이게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라고 결론을 여기서 내려도 되고, 아니면은 A1이 여기다 넣어보면은 2고 S1이 여기다 넣어보면 뭐야? 너 뭐 잘못했니? 아 뭐야 이거, 내가 뭐 잘못 적었나 본데? 아이씨. 아 스트레스. 여기 4잖아 씨. 아 뭐 한 문제 순탄하게 넘어가지를 않냐. 여기가 4네. 그러면 여기가 4. 아깐 또 왜 2라고 적혀 있었어? 아닌가? 아, 마이너스 3이네, 3. 그러면은, 여기가 3. 그럼 여기가 4. 아, 소름 돋는다, 진짜. 뭐 하나 순탄하게 넘어가질 않네요. A1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S1에다가 1 집어넣으면 3. 같다! 같다!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지금 연산 실수가 몇 개 있었는데, 이게 이제 빠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여주려다 보니까 이런 연산 실수가 있었거든요. 실제로는 선생님 이 정도 급으로 좀 질 낮은 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여기 뒤에 B단계 풀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문제 풀기 시작합니다. 자, 940번 먼저 볼게요. 등차 수열이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 등차 수열도 그렇고 선생님이 이제 뒤에 가서 뒷단원에 등비 수열 할 때도 똑같이 얘기를 하겠지만은 항을 두 개를 줬습니다. 이렇게 항 두 개 받으면 100% 뭐 하라는 거면 연립하라는 연립. 항 두 개 받았으면 연립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고 암기를 해왔으면 좋겠지만은 못했으면 저 위에 있는 거 보고 참고하시고, 자 15번째 항이 25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요 n자리에다가 15를 각각 대입해주면 A15는 A 더하기 14D이고요. A 더하기 14D가 25다라는 식이 됩니다. 23번째 항이 41이다라고 그랬는데
a 더하기 22d가 되고 요 녀석이 41이다라고 하는 요런 이제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서 정확히 이제 이 부분을 연립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을 연립을 해서 a랑 d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립 과정을 생략하고 a는 마이너스 3, d는 2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반항 a에는 마이너스 3 플러스 n-1 곱하기 2가 돼서 전개해주면은 2n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이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 두 개 받으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연립이다. 알겠죠? 자, 넘어가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항 두 개를 준 거거든요. 항 두 개 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A5부터 가보면 A5는 A 플러스 4D죠. 그 다음에 A3 더하기 A8 이것도 A3은 A 더하기 2D고 A8은 A 더하기 7D입니다. 이걸 계산해주면 2A 더하기 9D가 1이다 라는 힌트가 돼요. A5는 2였고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연립하면 A랑 D가 또 나옵니다. 알겠죠? 이것도 뭐 그냥 항 두 개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A는 14, D는 마이너스 3.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일반항 14 더하기 n-1 곱하기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17 이렇게 A는 찾을 수가 있겠는데 이 녀석이 46이 몇 번째 항이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는 46이 나오는 n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6이네요. 마이너스 46. 그래서 n은 21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니네가 문제를 풀었는데 자연수가 아니다 라고 하면 잘못 푼 거기 때문에 n은 무조건 자연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1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항 두 개잖아요. 이렇게 5번째 항이 마이너스 17이다. 17번째 항이 7이다. 지금처럼 이제 항 두 개 받아가지고 연립해서 이 수열의 정체를 파악하는 문제가 되게 흔해요. 그래서 자, 5번째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정체를 파악하라는 거거든. 자, 5번째 항 A5를 의미하죠. 그게 이제 A 플러스 4D고 그것이 마이너스 17이다. 17번째 항 A17을 의미하고 A 플러스 16D죠. 그것이 이제 7이다 라고 해서 이거 두 개 연립하시면 A는 마이너스 25, D는 2다가 나와요. 그러면 일반항 AN을 마이너스 25 더하기 n-1 곱하기 2 해서 AN을 2n 마이너스 27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구하는 거는 이렇게 정작 파악한 거예요. 항 두 개 받으면 그냥 100% 연립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연립을 통해서 일반항을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게 추가가 붙죠. 뭐냐면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띄어쓰기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모르겠다. 나는 국어 선생님 아니니까요. n에다가 1 한번 넣어보면 마이너스 25, 2 넣어보면 마이너스 23. 그거 음수들이란 말이지. 근데 얘가 언젠간 양수가 될 거야. 그죠? 왜냐면은 이 n에 들어가는 숫자에 따라서 지금 d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0이고 공차가 2인데 마이너스 25부터 시작해서 2씩 계속 더하다 보면 언젠간 양수가 될 건데 그게 몇 번째 항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0보다 커지는 그 n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n이 27보다 커지는 그러면 n은 2분의 27보다 커지는 n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n은 자연수기 때문에 2분의 27은 13.5인데 그것보다 큰 자연수는 14니까 14번째 항부터 커집니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뭐 이게 불안하면 마이너스 25부터 2씩 계속 더하면서 세보든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푸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과 55 사이에 17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 이거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숫자가 맨 앞에 있고 55라는 숫자가 맨 뒤에 있는데 그 사이에 A1부터 A17까지 17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더니 1부터 55까지 전체가 등차 수열이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등차 수열이다. 아니면 다음 단원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서 등비 수열이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푸는 법은 동일합니다.
1에서 55까지 보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냐? 자, 공차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랬더니 A1이 됐네? 두 번 더 했어. A2가 됐네? 세 번 더 했어. 왜냐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공차를 계속 더하면 뒤에 있는 항이 돼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규칙 파악해야 됩니다. 공차를 한 번 더 했더니 A1, 두 번 더 했더니 A2, 세 번 더 했더니 A3이면 A17은 공차를 몇 번 더 한 거예요? 그렇지, 17번. 그러면 거기서 한 번 더 더해. 그러면 이 55라는 숫자는 1에서 공차를 몇 번 더 한 거예요? 18번 더 한 거예요. 알겠죠? 1에다가 공차를 18번 더 하면 55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3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A5는 이 규칙에 의하면 A5는 1에다가 공차를 5번 더 한 거고 D가 3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1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5번. 자,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에는 등차 중항의 성질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이 양옆에 있는 것 더하고 나누기 2와 같다. 또는 가운데 있는 것의 2배가 양옆에 있는 것의 합과 같다. 선생님이 조금 더 좋아하는 건 이 뒤에 거긴 한데 똑같은 식입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의 2배를 해주면 2a 제곱 더하기 8a인데 그것이 4a 더하기 6과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a 제곱 더하기 4a 빼기 3 아이고 6는 0이고 이거 2로 나눠주면은 a 제곱 더하기 2a 빼기 3는 0이고 인수분해 해주면 a 더하기 3 a 빼기 1는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거나 a는 1이다가 나오는데 양수 찾으라 했으니까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야, 수열 진짜 쉽죠? 그죠? 앞에서 하던 거에 비하면 쾌적합니다. 그죠? 여기가 지상낙원이죠.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 자, 앞에서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이렇게 이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은 너네가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설정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운데를 A라고 보통 놓습니다. 그 왼쪽은 거기서 공차 한 번 뺀 A 빼기 D, 오른쪽은 공차를 한 번 더한 A 더하기 D라고 놓는 것이 보통이에요. 뭐 문제 따라서는 뭐 다르게 놓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 3개를 다 더한 게 12가 된대. 3개를 다 더해보면 3A가 되거든요. D가 사라지면서 3A가 12니까 A는 4다라는 것을 여기 12로부터 알 수 있고, A가 4면 얘는 4 빼기 D, 얘는 4, 얘는 4 더하기 D가 되는데 3개를 다 곱하면 28이다. 그러니까 4 곱하기 4 더하기 D 곱하기 4 빼기 D가 28이다. 이런 식이 나오고, 약분해주면 7되고, 제곱해주면, 이거 전개해주면 16 D제곱이 7이다. 그러면 D제곱은 9다. 그러면 D는 뿔마 3이다가 됩니다. 자, D가 만약에 플러스 3이라면 그러면은 이 세 개의 수는 순서대로 1, 4, 7이 되고, D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이 세 개의 수는 순서대로 7, 4, 1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D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문제에서 이 세 수를 더하거나 곱하라고 할 거예요. 자, 제곱을 해서 더해라.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않게끔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16 더하기 49 요것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대냐 이거? 50, 66, 4번. 가끔 이제 뭐 뒤에 대한 힌트, 조건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걸러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등차수열. 자, 항2 개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튀쳐나올 수 있어요. 항2 개. 무조건 연립입니다. 알겠죠? 자, A2는 A 더하기 D고 걔가 5예요. A6은 A 더하기 5D고 걔가 29예요. 이거 두 개를 연립하면 A는 마이너스 1, D는 6이다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일반항을 일반항 찾을 필요가 없네요.
일반항 찾을 뻔했네.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 S10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번째 항까지니까 이제 n은 10인 거고 a랑 d가 있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두 개 중에서 밑에 거 이용하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삼각함수 활용 단원부터 이 전 단원부터 뭐라 그랬냐, 이 뒤는 다 그냥 공식 싸움이라 그랬죠. 그냥 공식만 외우고 있으면 넣습니다. S10은 2분의 10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9 곱하기 6이 되겠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260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3과 42 사이,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 그죠? 근데 이번에는 뭐야? 합이야, 합. 여기 있는 걸 다 더한 거에 합이 540일 때 n이 몇이니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등차 수열의 그 합의 공식, 요거 앞에 거 있죠, 요거 위에 거, 요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얘는 언제 사용한다 그랬어? 항의 개수, 첫째 항, 마지막 항을 알고 있을 때, 그죠? 지금 보면은 첫째 항, 마지막 항, 그리고 여기 항의 개수가 몇 개일까? 3과 42 사이에 A1부터 AN까지가, 여기까지가 N개야. 근데 좌우로 한 개씩 더 있으니까 N 더하기 2개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자, SN 더하기 2는 N 더하기 2개의 항을 더해야 되니까 SN 더하기 2는 뭐 요 밑에 있는 숫자는 큰 의미 없어요. 2분의 항의 개수 n 더하기 2 곱하기 첫째 항 3 더하기 끝항 42 이렇게 세워주시면 됩니다. 는 540이다 이렇게 식이 나오고요. 여기 2 곱해주시면은 1080, 그 다음에 여기에 45가 되나요? 나눠주셔서 n 찾으시면 n은 24 아닌데 22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 3번. 오케이, 넘어갑니다. 972번 첫째 항이 3인, 자 요거 A는 3 이렇게 적어놓고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55, S5가 55라는 거고요.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S15를 구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S5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면은 2분의 n 곱하기 여기 2a가 여기 있다, 공식 여기 있죠. 자, 2a가 들어가야 되니까 6 더하기 4d 이렇게 되고 요 n 자리에 5 이렇게 들어가죠. 계산한 게 55다 이렇게 a 대입한 겁니다. 여기 자, 요런 식이 나오죠. 이런 식이 나오고 양변 5로 나눠주면은 11, 2를 곱해주면은 22가 되고, 그러면 4d는 넘어가면 16이니까 d는 4다. 자, 이렇게 공차까지 얻어줄 수가 있고, 첫째 항은 아까 받았고, S15 구하랬는데 S15는 2분의 15 곱하기 2a 플러스 14d가 되는데 이때 d 자리에 4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65다 이렇게 정답이 나와요. 얼마나 쾌적합니까? 다 자연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야, 이게 지금 엄청난 힌트를 준 거죠. 첫째 항, 자, A가 마이너스 30, 공차가 4, D는 4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이라고 했을 때 S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한번 상상해보자, 얘들아. 요거 이제 되게 집중능력으로 적혀 있죠. 출제력이 굉장히 높은데요. 첫째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4면 마이너스 30부터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가는 거죠. 요런 식으로 가면 언젠가 마이너스 6도 있고 마이너스 2도 있을 건데 그 다음에 2가 있고 6이 있겠죠. 맞나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한다 라고 했을 때, 다 더한다 라고 했을 때 SN이 가장 작으려면
어디까지만 더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만 더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 이후에 더해주면은 양수가 더해지게 되니까 여기 지금 다 양수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그 이후에 더해주게 되면 양수가 더해지기 때문에 S에는 사이즈가 이제 커집니다. 그죠? 음수까지만 다 더해. 그럼 결국엔 이게 뭐냐?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최초로 양수 또는 음수가 되는 항 찾기 문제예요. 최초로 양수가 되거나 최초로 음수가 되는 항을 찾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더해야 최소냐? 양수가 되기 전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AN을 찾아보면은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30 더하기 n-1 4기 때문에 4n-34 라고 구할 수 있는데 얘가 최초로 양수가 되는 n을 찾을 거예요. 최초로 양수가 되는. 그래서 자, 4n이 크다 34보다 n이 크다 4분의 34보다 얘는 8점 뭐뭐뭐기 때문에 아홉 번째에 양수가 됩니다. 그 말은 8번째까지만 더해야 최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S8 찾으라는 거예요. S8은 2분의 8 곱하기 여기 2a 마이너스 60 플러스 7 곱하기 4 이렇게 들어가죠. n-1d니까요. 그래서 이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128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표현법만 다를 뿐.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유형 11번. 자,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까? 32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2 되는 뭐 3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서 3부터 시작을 하는데 3, 5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2보다 작은 숫자인 1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요거 빼먹지 않도록.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1, 3, 5, 7 땡땡땡 가는 이 녀석을 어디까지 더하라는 거야? 29까지 더하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지금 더하기 2씩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더하기 2, 더하기 2. 그래서 첫째 항은 1이고 공차는 2고 항의 개수는 15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항의 개수가 15개인 거 어떻게 알죠? 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앞서서 1부터 시작하는 홀수의 일반항 정도는 외워놓으라 그랬다. 2n-1이라고. 2n-1이 는 29가 되는 2n은 30이 되면 되고 n은 15다라고 해서 29가 15번째 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어떤 자연수 이하의 짝수의 개수나 홀수의 개수는 그 자연수의 절반의 값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요 구성을 찾아줄 수가 있고 다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S15 구하라는 거잖아. 여기도 띄어쓰기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긴 좀 확실하게 띄어쓰기 같은데? 모르겠다. 자, S15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S15는 2분의 15 곱하기 2a 플러스 14 곱하기 d 2 d 자리에 2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외우셔야 돼. 다들 계산해 주시면은 225에서 정답 5번.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유형 12번입니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것일 때, 자, 봐봐라. 이제, 여기도 이제 문제에서 집중 공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수열의 카테고리 안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라는 거 굉장히 일부분일 뿐이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위에 타이틀이 달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이걸 딱 만났을 때 얘가 등차인지 등비인지는 식을 보고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걸 못하면 못 푸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 SN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2n제곱 플러스 5n, n에 대한 2차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등차이다, 등차수열이다. 등차수열의 합이 형태가 n에 대한 2차식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등차수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챘다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짧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A1은 S1과 같죠. 첫째 항은 첫째 항까지의 합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대입을 해보시면은 7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A7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선생님이 S7에서 S6을 뺄 거예요. 7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6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면 7번째 항만 남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요 개념이. 그래서 S7은 2 곱하기 49네요. 98 더하기 35에서 빼기 2 곱하기 36 72 더하기 30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A7을 구해주시면은 A7은 31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A1과 A7을 더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8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이 각각, 자, 요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SN인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N이 합, 요거는 BN의 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A5와 B5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A5는 다시, 자, A5는 S5 빼기 S4입니다. 이게 A 수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다가 5를 대입을 한 25 빼기 20에서 4를 대입을 한 16 빼기 16을 해주면 그러면 A5가 나오는데 A5는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5를 구해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죠. 요것도 얘도 이제 뭐 SN이라고 할게요. 얘도 SN, 원래 이렇게 놓으면 안 되는데 SN이라고 그냥 둘게요. 그러면 S5 빼기 S4죠. 이것도. 그래서 5를 대입을 한 25 더하기 5K 더하기 3에서 4를 대입을 한 16 더하기 4K 더하기 3을 빼면 9 더하기 K가 나온대요. 근데 이제 A5랑 B5가 서로 같기 위해서는 K는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